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비스 검찰팀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초롱 강사입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오늘은 설명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4월 2일 날 거의 이제 한 달 전이네요, 벌써. 4월 2일에 시행이 됐었던 검찰직 영어 시험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설 강의나 평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냐면, 쉬웠다. 평이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난이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체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조금 보시면 실제 영어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측하신 바대로 어휘랑 생활 영어, 그쵸? 문법, 독해 이렇게 다 출제가 됐는데 시험을 준비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시험을 공부를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이 모두 쉬웠다라고 느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가 쉽다라고 하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쉬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 딱 보자마자 쉽네 라고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고요. 기준은 열심히 공부했었던 분들에 한해서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 내가 쏟아냈을 때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에 귀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선생님 영어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실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정말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건 어찌저찌 풀었는데요. 오히려 쉽다고 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실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 실력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잘 풀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쉽다 또는 기본적인 문제다라는 문제들을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야 그것이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영어의 시험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전 우리 공무원 시험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전의 문제는 이런 문제도 풀어야 돼? 이런 단어도 공부해야 돼? 정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던 반면에 요즘 영어 시험이 우리가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면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많고 또는 어려운 문제를 또는 많은 단어를 외워야 우리가 이제 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기초적이고 쉬운 문제를 내가 쉽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공무원 영어 준비를 이제 하시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설명에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 과목에 있어서 그런데 속도가 빠른 것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해야 하는 것들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지금 시험에 나오는 어떤 경향과 트렌드를 봤을 때 일단 기초와 기본을 무조건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게 많이 틀린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 저 여기 완전 별표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일단 영어의 과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려고 하거나 남들에게 나의 실력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주관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진지도 모른 채로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한테 와서 제가 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시간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저희 팀에서는 선생님들이 상주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 중심. 요건 무슨 뜻이냐? 영어가 기출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경향이 어떠하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러한 어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에 있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언어다 보니까 훨씬 더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역시나 잊지 않고 하실 수가 있을 거죠. 요건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제가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 우리 양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양으로 그냥 계속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험을 잘 보는 거였으면 그럼 너무 쉬웠겠잖아요. 문제 그냥 많이 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학습,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자신이 없을수록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잘하거나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라는 과목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난 다음에는 가능하지만 내가 아직 기초자인데 텍스트만 보고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말 배우는 아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부모님들이 말을 해줘야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보고서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저런 질문은 저렇게 바라봐 줘야 되는구나. 이러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영어 유목민이라고 써 있죠. 이러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요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봤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잠깐 다른 데도 갔다가, 또는 교재를 좀 바꿔봤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도 많이 봤냐면 하나의 교재를 끝까지 못 풀고 항상 요거 조금 풀고 저거 조금 풀고 저거 조금 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하나를 정하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남아요. 뭐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뭐 디지털 유목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투자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그 하나의 100가지 중에 내가 가져가는 게 한 30가지밖에 없다. 그래도 그걸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있는 거지, 중간에 하다 만다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고난도 위주, 아까랑 반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고난도를 계속 많이 보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 기초를 통해서 확장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난도만 내가 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영어는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적어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내가 몇 달 안에 몰아서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저만의 우리 영어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영어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팀의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입문 강의, 제가 5번의 무료 특강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제 한 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안 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주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문제로 접근하는 기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워밍업도 가능하고 셀프 체크도 가능한 겁니다.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영문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입문 강의에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1순환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1순환인데 1순환은 기본 강의 이렇게 진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순환 때 영어는 무엇을 할 거냐면 중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grammar와 sentence structu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문법 그리고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문법과 문장 구조는 정말 문법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3순환에 2순환이죠. 2순환에 나아가야 할 어떤 독해를 위한 기반 다지기다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익혀줄 거고요. 그리고 2순환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를 시작을 합니다. 리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독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단어도 알고 문장 구조도 알겠는데 결국에 문제는 틀려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직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논리 연습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근거 때문에 이 독해의 문제의 정답이 이것이 돼야 하는지까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문장을 읽어낼 줄 안다 그거 말고요. 글 자체를 글로써 이해할 수 있는지까지 연습하는 부분이 이 순환의 심화 과정에 마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순환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1순환과 2순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데일리 테스트가 주어진다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위클리도 아니고 먼슬리도 아니고 데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어 수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매일 뭔가 테스트가 주어진다는 건데 아까 제가 영어에서 반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데일리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주 시스템도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와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순환과 4순환은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특히 3순환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일단 3순환의 포인트는 problem solving practice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론을 여기서 다 이제 한번 봤는데 문제를 풀 땐 좀 어떤 건가, 그렇죠? 어떤 부분을 요점으로 해서 내가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것도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대망의 4순환에 있어서는 전범위 모의고사죠. 전범위 모의고사 말 그대로 actual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와만 주시면 알아서 합격이 보장되는 열심히만 해주시면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커리큘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Last but not least.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그쵸?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합격 공식으로 증명된 체계적으로 집중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라. 여러분에게 좀 제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증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윌비스 검찰 네이버 카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제로 선생님과 마주해서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수강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해서 물리적인 거리감을 조금 좁혀주세요. 그러면 나도 뭔가 케어를 받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질문과 답변 저희가 성실하게 해드릴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번 고민보다 한 번 실천하기. 생각보다 수험생분들의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생각보다 이제 고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할까 말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가. 근데 그거 10번 할 바에 한 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 그러면서 계속 방향을 수정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믿고 따라와서 합격하기. 뭐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개강일 날 이제 수업에서 뵐 일만 남아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개강일 날 수업에서 반드시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필요하시면요,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